할만하지. 할만하지. 팀장님이랑 부장님 잘해주시고 잘해주시지. 아 진짜 좋으신 것 같아. 관장님은? 관장님도. 그동안 했던 말이랑 좀 다른데. 아니 아니 형님 오늘 오후에 푸드 나가나? 오늘 나가야지. 아니 형님 푸드뱅크가 도대체 뭔데? 음식 은행. 간단하게 말해서 푸드뱅크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식품을 받으면 지역 내에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소득 가정 중에서 식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잖아. 그런 가정에게 전달하는 사업이지. 그렇게 하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야. 아니 근데 잉여식품이라는 게 난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 네가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같은 거 이제 운영을 한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 고객들에게 이제 판매하는 식품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식품들도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렇지 않은 식품을 우리한테 기부를 해서 기부식품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전달하는. 그러면 그거를 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업체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 기부를 하고 싶다고. 잉여식품이 남는데 이거를 기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물어보면 우리가 직접 이제 업체에 방문을 해. 방문을 해서 전반적인 이제 푸드뱅크에 대한 사업이 어떤 건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그리고 이제 업체 측에서 어떤 기부식품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 그래서 기부처로 등록할지 여부를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부처로 등록이 가능하면 등록을 해서 업체로부터 기부식품을 받지. 아 그럼 맨날 오후에 푸드 나간다는 게 그렇지.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받아온 식품들은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되는 건데? 우리가 업체로부터 기부식품을 받으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의 이용자들에게 전달을 해. 첫 번째는 지역아동센터라던가 노숙인 시설이라는 시설들이 있잖아. 사회복지 시설들이. 그런 시설들에게 전달을 하고, 두 번째는 사례관리를 하면 사례관리 이용자들이 있을 거고, 지역 내에도 사례관리 이용자는 아니지만 기부식품이 필요한 그런 저소득 가정들이 있을 거잖아. 그런 개인 이용자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업체로부터 기부식품을 받아와. 그러면 복지관 내에 푸드뱅크 냉장고라든가 냉동고가 있거든. 거기에다가 보관을 해두고, 그리고 시설에 연락을 해.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하게 되면 웬만한 시설에서는 이제 우리 복지관으로 와서 기부식품 받아가. 근데 하지만 개인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 복지관에 직접 오지 못하는 케이스가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로부터 기부식품을 받아오면 복지관에 잠깐 보관을 했다가 이용자 가정에 방문을 해서 하나하나 전달을 하고 있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부식품을 전달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식품을 다루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유의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지? 아무래도 식품을 이제 다루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엄청나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취급을 하지 않거든. 왜냐면 특히 여름철에 생각을 해봐. 식중독 우려가 좀 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업체로부터 기부식품 받을 때 유통기한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서 하나라고 좀 강조를 드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절대 받을 수가 없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받지 않는 방향으로 좀 일정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음식만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용자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있거든. 그래야지 업체 측에서도 식품에 대한 사고도 없고 우리도 그렇고, 그리고 기부식품을 지원받는 그 이용자들에게도 그런 사고가 발생을 안 하니까. 그러면 유통기한의 중요성을 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조금 있나? 푸드뱅크 안내 책자가 있어. 거기 내에 가공식품이라던가 신선식품이라던가 식품별로 최소 며칠 전까지 남아있는 유통기한의 음식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거든. 우리 담당자들은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아서 업체에게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 그러면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식품들을 좀 예로 들어서 가이드라인 한 2개 정도만 좀 말해줄 수 있나? 대표적으로 이제 가공식품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라면이라던가 그런 가공식품 같은 거 있잖아. 그럼 보통 이제 30일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30일 이상의 식품만 이제 받아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30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는 식품만 받아라. 그래서 업체한테도 항상 이제 공지를 할 때 30일 이상인 음식만 우리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그러면 가공되지 않은 신선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한 그거보다 30일보다 훨씬 짧을 거고, 우리는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3일에서 5일 정도 남아요.
그냥 바로바로 한 3일에서 한 5일 혹은 좀 더 길면 한 일주일 그 사이에 있는 식품만 받으려고 좀 하고 있지. 훨씬 더 조금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신선 식품 같은 게 좀 엄격한. 아, 상하기 쉬우니까. 그럼 이 일 하면서 되게 뿌듯함도 많이 느끼고 좀 그런 게 좀 있겠다. 좀 뿌듯한 걸 좀 많이 느끼고 있고, 나는 이제 담당자잖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가 좀 예전보다는 많이 잘 살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안 한다라고는 하잖아. 그런데 생각보다 식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정들이 좀 많더라고. 그분들에게 기부식품을 전달을 하면 그분들이 항상 고마워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난 좀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기부식품을 이제 제공받고 전달하는 이 푸드뱅크 사업이 지역 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식품을 기부하고 싶었지만 몰라서 기부를 못했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기부를 희망하게 되신 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나? 있지. 그럼 영상 편지 한번 기부라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혹시나 기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됐다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아래에 있는 저희 강서 기초푸드뱅크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관련해서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식품을 지원을 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따뜻한 기부 문화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뭐 더 궁금한 거 없나? 근데 형님 오늘 푸드 어렵지 안 했나? 아 잠깐만.